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공간입니다. 우리가 나물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또 나물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야생화 꽃 싫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면 야생화를 찾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나물로 드시다가 꽃이 피면 야생화로 즐길 수 있는 이 초본식물, 그리고 또 나무에서 나는 나무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안 나가고 비가 와서 제 놀이터에 있는 곳으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 놀이터에 많은 것은 세력을 엄청 넓혀 갑니다. 벌개덩굴이죠. 잎이 깻잎만 해요. 그죠? 깻잎만한 이 잎, 꽃이 필 때가 되면 이렇게 덩굴이 뻗어 나갑니다. 이게 덩굴선이 뻗어 나가서 번식이 상당히 쉽고요. 뿌리 번식도 상당히 잘 됩니다. 지금 꽃이 거의 지고 이제 열매가 맺혔는데 요건 늦둥이라고 하죠. 늦게 핀 거. 꽃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원래 색깔이에요. 보라색이. 근데 분홍색 꽃이 있고요. 흰색 꽃도 있습니다. 공터 같은데, 경사면 같은데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나물로 드시고 야생화로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가 벌개덩굴입니다. 꿀풀입니다. 꿀풀 중에서도 흰 꿀풀, 흰색 꽃이 피는 꿀풀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요 부분이 이제 마르면은 요 부분이 말라서 죽는 것처럼 보여서 여름에 고사해서 죽는 풀이다 해서 하고초라고 부르는데요. 이 식물 전체는 죽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겨울을 놨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심은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흰 꿀풀이 번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분께 나눠 드린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씨앗이 생겨지면, 씨앗이 최종이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눔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엄청 열심히 일하는 요 곤충 보이시죠? 전호입니다. 전호가 꽃이 피었다가 무게에 못 이겨서 씨앗들이 엄청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노랗게 익으면 제가 채종을 해서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차츰차츰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호 씨앗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나눠 드릴지 고민하면서 이 전국에 이 전호가 퍼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호 찾았다고 문자 주셨어요. 요 꽃사진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꽃을 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잎의 모양이 전호하고 사상자하고 거의 흡사해요. 유럽 전호는 제가 잎의 형태를 보고 어느 정도 알겠는데 사상자하고 전호는 거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꽃사진 보내주십시오 해서 꽃사진으로 전호라고 알려드린 분이 꽤 여러 분 됩니다. 겨울에도 살아있을 정도로 이 차가운 곳을 좋아하는 것이 이 전호입니다. 그러면 어디? 강원도 북부, 경기도 북부 쪽 하천에 가시면 지금쯤 전호 찾을 수 있습니다. 흰 꽃이 피어 있으면 하천가에 무조건 내려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꽃이 5장 중에 한 장만 크고 나머지 4장은 다 제각각이다. 요거는 무조건 전호입니다. 사상자는 아직 꽃도 피지 않았을 뿐더러 사상자 꽃은 꽃잎 5장이 전부 다 동일하게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별이 쉽고요. 사상자는 씨앗이 이렇게 길쭉하지 않고 동글동글한 모습입니다. 전호만 씨앗이 이렇게 길쭉합니다. 유럽 전호도 요거보다 좀 짧습니다. 자, 구분하시고 강원도 북부 쪽 화천, 인제, 양구, 경기 북부 연천, 포천, 철원, 파주 이쪽으로 하천가에 가시면 지금 가시면 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또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서둘러서 하천가에 한번 가보시면 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전호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어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사이에 꽃이 피었다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요 나무, 꽃이 상당히 이뻐요. 흰 꽃이 상당히 이쁘고 향기도 좋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오이순나물이라고 부르는 고각나무입니다. 꽃이 좋고 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거는 이렇게 무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각나무를 향을 맡아보신 분들은 다 한 분씩 와, 이거 정원수로 키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것, 진짜 이쑤시개만한 것을 가져다가 무늬가 들어 있을 때 가져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너무 엽록소가 없어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부분, 물론 이제 연한 부분을 채취해서 나물로 드시면 오이향이 나는 그런 나물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자줏빛꽃 상당히 이쁘죠. 우리나라 토종 매발톱꽃입니다. 이것도 이제 자생해서 보기 힘든데요, 지금 꽃이 폈다가 일찍 핀 것은 이렇게 씨앗이 이런 식으로 맺히는데 요 안에 까만색 참깨알 같은 씨앗이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너무 번식이 잘 돼서 제가 작년에 씨앗 나눔 할 때 나눔에서 제외했습니다. 괜히 남의 텃밭 같은 데다가 가서 번식이 너무 돼서 골치 아플까봐 제가 나눔 행사에서는 제외했던 그런 야생화입니다. 이런 모습이 매발톱을 닮았다고 해서 매발톱 꽃이라고 부르는데요, 원예종 꽃들은 상당히 색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개발되어 갖고 있습니다. 잎을 보시면 잎이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방풍나물로 파는 갯기름나물 잎하고 비슷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사진을 찍어서, 이 잎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갯기름나물 식방풍이냐고 문의하신 분들도 꽤 여럿 있었습니다. 요거는 나물로 드실 수가 없는 미나리 아제비과의 그냥 야생화로만 즐길 수 있는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입니다. 매발톱 꽃이고요. 여기 있네. 자, 원예종 꽃으로 개발된 매발톱 꽃입니다. 색깔이 이쁘죠? 거기에다 겹꽃입니다. 겹꽃으로 이렇게 펴서 이것도 씨앗 번식이 엄청나게 잘 돼요. 요게 더 방풍나물에 가깝죠. 색깔도 비슷하고. 하지만 드시면 안 되는 유독식물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 금꽁의 달인데 아직 꽃이 안 폈습니다. 이렇게 새순 올라올 때, 요럴 때만 잘라서 나물 하시는데 좀 하루 정도 울궈내고 드시던가 아니면 묵나물을 하셔야 되는 꽁의 다리 종류들입니다. 금꽁의 다리입니다. 요거는 터리풀이에요. 잎이 비슷하게 닮은, 단풍치도 닮았고 여러 가지를 닮았는데 어떻게 보면 어수리도 비슷하게 닮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꽃이 필 때 요 꽃이 이제 피거든요. 붉은색이 피는 것도 있고 흰 꽃이 피는 것도 있는데 이게 꽃이 피면 먼지털이개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먼지털이개를 닮았다고 해서 터리풀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꽃보다 무늬가 더 화려해서 제가 키우고 있는 품종입니다. 번식이 엄청나게 잘 되고요. 씨앗으로도 번식이 됩니다. 나물로도 괜찮고요. 자, 터리풀입니다. 자, 우리가 자양강장식품 둥글레 있잖아요. 둥글레는 뿌리를 차 대용으로 쓰죠.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둥글레인데 잎에 무늬가 들어가서 제가 많이 번식시켜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잎에 무늬가 들어간 비비추입니다. 비비추 중에서도 잎이 길쭉하게 생긴 주걱 비비추입니다. 나물로도 괜찮고요. 장아찌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장아찌 하실 때 통마늘을 같이 집어넣고 장아찌를 하시면 생긴 게 옆에 있는
울릉 산마늘 명이나물하고 비슷해서 어떤 게 명이나물인지 어떤 게 비비추인지 모를 정도로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제 명이나물은 몇 장 뜯어 먹었는데요. 울릉 산마늘이 정식 명칭입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울릉 산마늘하고 내륙의 산마늘은 꽃 색에서도 약간 차이 나지만 잎 넓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를 보입니다. 요거는 울릉 산마늘입니다. 요거 이제 씨앗 받으면 번식이 또 잘 돼요. 그리고 곰의 발바닥을 닮은 곰치 잎에 무늬가 이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번식도 잘 되고요. 향이나 맛은 아주 최고의 향과 맛을 자랑해서 참 산나물의 제왕이라고 부르죠. 곰치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금낭화 중에 흰 금낭화입니다. 흰색이 피는 품종이고요. 저는 요 모습, 이제 여고생들의 머리를 갈래머리한 그 모습을 하고 있어서 분홍색 꽃이 피어 있으면 이쁜데 분홍색 꽃은 거의 다 졌습니다. 저한테는 두 가지 품종이 다 있는데 아주 어린 순만 나무랄 수가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제가 뭐 검색하느라고 여기저기 블로그를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어디서 퍼다 날랐는지 모르겠지만 취나물 종류하고 쭉 썼는데 뭐 더덕치도 있고요, 참치도 있고 서덜치도 있고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며느치가 나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걸 며느치라고 부르는데 취나물은 취나물이잖아요. 근데 국화과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며느치는 국화과가 아닙니다. 금낭화는 양귀비과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거 이제 퍼다 나르고 베낄 때에는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내 것을 온전하게 만들려면 뭐 전문가라고 싶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오류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제가 뭐 이름 알려드리면 그 이름이 맞는지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시고 다른 사진들하고도 또 비교해 보시고 그래야 오류가 안 생기지. 아, 무조건 누가 전문가 같은 사람이 가르쳐 줬어, 이거는 진리야, 이렇게 하다 보면 금낭화를 국화과 며느치라고 버젓이 쓰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거는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좋은 쥐오준 풀입니다. 꽃이 거의 다 지고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씨앗을 한번 채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고 새 깃골 모양으로 갈라지고 마주나기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양쪽으로 마주나기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 방향으로 마주나기 하는 이런 쥐오준 풀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잘 확인하시고 나물 이용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거의 져서 색깔이 좀 약간 탈색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흰 벌개덩굴입니다. 벌개덩굴이 흰색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것도 엄지손톱만한 아주 작은 씨앗이 떨어진 나무를 제가 데려다가 키우고 있는 물풀의 나무입니다. 벌써 한 2.5m 정도까지 컸는데요. 무늬가 이렇게 상당히 이뻐요. 이쁘고 옆에 이 나무는 3번 나무입니다. 3번 나무, 이것도 한 30cm 정도 되는 어린 개체를 가져다가 지금 꽤 컸고요. 어느 정도 소교목이 돼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연 상태로 커가고 있습니다. 옮기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이런 식물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번 나무입니다. 자, 금낭화, 원종 금낭화는 꽃이 다 졌어요. 꽃이 다 지고 씨앗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씨앗이 엄청 많은데 제가 이거를 발화를 시켜 보니까 발화가 잘 안 돼요. 흰 금낭화를 발화시켜서 이분 저분한테 좀 나눠 주려고 발화를 시켜 봤더니 잘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바로 직파를 한번 해보든지 해서 발화시켜서 나눠주는 방향으로 번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낭화입니다. 색도 이쁘고 꽃도 아주 이쁩니다.
여기는 이제 요거는 층층 둥글레. 여기 이제 둥글레인데 잎이 많이 갈라졌죠. 그리고 층층으로 돌려나게 하는 그런 이제 둥글레 품종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품종이고요. 참날이 엄청나게 많고요. 자, 여기는 이제 가막살 나무입니다. 가막살 나무도 새수는 나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소고기 한우 2+ 정도 되는 그런 마블링이 잎에 엄청나게 많이 생겨 있죠. 이 정도 돼야 무늬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무늬 매니아들이, 이 무늬종 매니아들이 선호하는 이제 무늬 패턴이 따로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마블링이 잘 들어간 무늬를 좋아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도 빨갛게 익었을 때 새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지금 완전히 성목이 돼서 여기에는 새들도 많이 날라와서 많이 먹고 갑니다. 요거는 가막살 나무입니다. 산초나무입니다. 황금색이죠. 황금색의 산초나무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너무 커서 제가 왜 중간 부분을 좀 자르고 이 씨앗이 떨어져서 번식된 것들도 몇 그루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산초나무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산초나무하고 초피나무의 다른 점은 산초나무는 어긋나게 하고요, 초피나무는 마주나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그런 나물들, 약초들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박쥐, 황금박쥐입니다. 박쥐나무가 아니고 박쥐나물입니다. 잎에 펼쳐진 모습이 박쥐가 날아가는 모습과도 같다고 하는데 무늬가 상당히 잘 들어있죠. 요거는 무늬가 없는 박쥐나물이고요. 요 밑에는 이제 무늬가 있는 박쥐나물입니다. 자, 여기는 음나무.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약초이고 또 나물인, 그리고 귀농하시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심고 싶어 하시는 나무가 바로 이 음나무입니다. 제가 이거 어린 개체를 갖다가 심어 놓고 번식을 여러 번 시도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공중에서 취목을 한다고 하죠. 공중에서 이제 높이 뛰게 하는 취목도 몇 번 했었고요. 이 나무를 뿌리로 번식하면, 요런 나무를 많이 번식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뿌리를 번식해서 번식한 나무들이 여기 있는 이 음나무들인데, 어미보다도 더 컸잖아요. 근데 무늬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로는 무늬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높이 뛰기를 하는 취목이라는 방법을 써서 껍질을 벗겨내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껍질 부분을 벗겨내고 수태, 우리끼를 갖다가 거기에다 부분에 채워놓고 이제 뿌리를 인위적으로 발근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번식을 시키는 게 취목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성도 떨어지고, 이런 특수한 나무들 번식시킬 때, 뿌리로 번식이 안 되고 씨앗으로 번식이 잘 안 되는 그런 수종을 번식시킬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나무를 제외하고, 속이 비어 있는 나무들을 제외하고 이 취목은 모든 수종에서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병풍쌈 이제 씨앗들이 생기려고 꽃이 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는 아직도 애기처럼 여리여리한데, 여기는 벌써 잎이 엄청나게 크죠. 잎 3장이 여기 보실래요? 잎 3장 펼쳐진 게 우산, 큰 우산, 골프 우산만 합니다. 잎 3장 펼쳐진 게. 이 정도로 큰 것이 이 병풍쌈의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직경이 이거는 50cm가 넘습니다. 자, 올해도 여기서 이제 씨앗들이 꽤 여러 개가 꽃대를 밀어 올리고 있는데, 씨앗 받아서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께 나눔해 드릴 거고요. 저도 계속 여기서
번식을 시도할 겁니다. 비가 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나물들을 소개해 드리진 못하지만 조그만한, 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놀이터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눔도 하고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고, 또 이런 식물들을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내 땅이 있으신 분들은 유리하겠죠. 얼마든지 이런 식물들을 심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들매곡간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취미생활을 하신다면 들매곡간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